이번에는 비가 얼마나 더 쏟아질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이 집계가 됐을까요? 네, 어제 오후에는 비구름이 충청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밤에 중북 지방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파주와 문산 이런 경기 북부에 비가 집중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극한 호우였습니다. 1시간당 새벽 3시쯤에 판문점에 시간당 94mm의 비가 쏟아졌고요. 그리고 새벽 2시쯤에는 서울 파주 문산읍에 92.4mm가량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린 비를 보면은 파주 지방이 309.6mm로 가장 많고, 그리고 동두천과 김포 등에도 2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기록됐는데요. 하루에 200mm 이상의 비가 온 지역이 많아서 피해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오늘도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 최고 1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 발달한 비구름이 지금 다가서면서 지금 중부지방에 비를 뿌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경기도 양평하고 서울 지방에 비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출근길이기 때문에 서울 지방에 계신 분들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는데, 현재 시간당 강수량을 보면 경기도 양평에 한 30mm 가까운 비가 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 중구죠. 서울 중구 송월동에 있는 기후관측소, 서울의 보통 대표적인 관측소인데 여기도 24mm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가 주로 쏟아지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남부, 그리고 경기도 동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지방에는 앞으로도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최고 70mm가량의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라든지 또는 축대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가 특히 중부지방에 집중되면서 피해를 키웠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동안에 조금 아마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느낌을 좀 받으셨을 텐데 네. 이 이유가 남쪽으로 좀 더운 고기압이 내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더운 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확장하는 사이에 북쪽에 머물고 있던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다시 더운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사이에 빚어진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이렇게 밤사이 비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밤에는 이 기온이 좀 내려가면서 수증기 공급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불안정이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낮보다는 강한 비가 새벽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요즘 이제 여름철에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야간에 비가 강해지고 또 이렇게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오르내리면서 비를 뿌리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장마 그러면 우리가 7월에 이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동서로 길게 정체전선이 머물고 있어서 마치 이제 장마전선처럼 생겼는데 이 2차 우기라고들 하죠. 뭐 학계에서는 2차 우기라고 하는데 8월에도 이렇게 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좀 다른 거는요. 그전에는 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가을로 가는 무렵에 2차 장마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마치 7월 장마처럼 남쪽에서 올라가는 더운 공기 때문에 이 정체전선이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가을로 간다고 생각하기는 좀 이르고요. 이번 비가 그치더라도 비구름대는 북쪽으로 올라가고 남쪽으로는 다시 더운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폭염도 이어지고 그리고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비가 그친 남부지방에는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폭염특보 지역은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남쪽에서 올라온 더운 공기가 원인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폭우가 11호 태풍 버들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남쪽에서 수증기가 많이 공급됐는데 이 수증기 공급의 원인이 11호 태풍 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버들은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사실 지금 11호 태풍 버들은 대만 남쪽을 지나서 중국
남부로 지금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 그러니까 남쪽으로부터 남서류 그러니까 남서쪽에서 많은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 공기를 타고 많은 수증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 중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위도인데 이 중위도에 우리가 특히 이제 북서 태평양 이쪽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증기 강이라고 할까요? 폭이 한 200에서 300km 정도 되고 하는 지점에 수증기들이 이렇게 몰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몰리는 현상들이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 이제 수증기를 많이 공급해서 이런 비구름이 갑자기 발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주 드문 현상은 아니고 여름철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올여름에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폭염, 폭우 이렇게 이어지는 현상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우기가 가을로 가는 문턱이 아니라 여름 한가운데서 또다시 한번 장마처럼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일단 비는 오늘 주로 오전까지 강하게 올 것으로 보이고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좀 가늘어질 것으로 보여요. 다만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비가 그치더라도 사실 이제 남쪽에서 올라온 더운 공기가 어느 곳까지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올라온 더운 공기가 아예 북쪽으로 쭉 밀고 올라가서 북한까지 영향을 주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폭염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경기 북부나 이쪽에 걸리면 서울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에는 좀 궂은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린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간간히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무튼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부 쪽은 폭염이 그리고 중부지방에도 수증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낮 기온이 뭐 32, 3도 오르더라도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이런 무더운 날씨가 앞으로 한 열흘가량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서울 도봉구의 강수량이 200mm를 넘었고요. 동작구는 50mm 정도였습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4배 이상의 차이가 난 건데 이런 현상이 올여름에 유독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남쪽에서 더운 공기가 이제 올라오면서 영향을 주는데 네. 이 영향을 줄 때 찬 공기와 부딪히는 지역이 아주 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압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의 강도는 더 강해지는 것이죠. 여기 넓은 지방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좁은 지방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비구름들이요 급격하게 발달해서 바로 사라지고 바로 옆에서 또 다른 구름이 생기고 이렇게 변화가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비를 쏜 지방은 많은 비를 기록하지만 그 옆에 있는 비구름이 사라지는 지역에서는 또 강수량이 적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렇게 좁은 띠에서 생기는 강한 비구름은 특히 이렇게 정체전선이 길게 동서로 이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우리나라에 강한 비가 쏟아질 때 그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 태풍이 올라오면서 영향을 줄 때가 가장 강하겠죠. 그리고 두 네. 번째는 발달한 저기압이 다가서면서 비구름들을 많이 강하게 발달시키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동서로 길게 정체전선이 머무면서 많은 비를 뿌리는 경우인데 아주 드문 현상이 아니고 아주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올해는 보통 이제 전반기 장마에 집중되는데 후반기에도 장마 전선이 이렇게 생겼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올 여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여름들의 특징이요, 어떻게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2020년도 이후에 지구가 급격하게 더워지면서 여름의 날씨 패턴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고요. 예. 경험했던 날씨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비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산사태 위기 경보도 내려진 상태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최근 물난리가 3번이나 난 것 아닙니까? 자, 많은 비로 지금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죠? 네, 산사태 가능성 되게 아주 위험한 정도죠. 왜냐면 지금 자주 내리는 비 때문에 대지가 아주 속속물이 젖어 있고요. 그리고 약한 부분은 땅이 좀 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휩쓸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사태에 대한 가능성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전엔 잘 보이지 않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예를 들면 뭐 뿌리가 좀 밖으로 나온다든지 물길이 좀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면
산사태 전조 증상이거든요. 이때는 바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